안녕하세요. 파상관절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도 상속과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이중 대습입니다. 대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남편이 죽고 배우자와 그 처와 아이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 거를 이제 원래 그 본위상속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배우자의 그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우자의 상속분, 뭐 부친이 있었습니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경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의 재산을 남편 대신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상속인이 먼저 죽어서 그 상속인이 받아야 될 상속분을 그 다른 상속인들이 받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습상속이라 그러죠. 이런 사안이 두 번이 이중으로 생겨서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중 대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가 어떤 건지. 채무자는 2011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제 강남구에 주소만 옮겨놓은 겁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충북 충주시의 모친 명의의 주거지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 이력은 이분은 이제 의사였어요. 원래 이제 86년에서 97년 사이에 지방병원의 어떤 대학병원 전신이죠. 병원의 의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개원도 하고요. 항문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동업을 했는데 이때 동업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형사 고소 끝에 이제 실형도 복역을 하고요. 2018년 2월 뭐 이 자세한 건 생략을 할게요. 하여튼 의사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이제 동업자끼리 서로 막 싸워서 법원에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았고요. 뭐 사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월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자, 채무자 본인이 있죠.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채무는 69억입니다. 엄청나죠. 70억 가까이 됩니다. 병원과 관련돼서 이제 엄청난 그 자본을 투입한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벌써 한 10년 지나니까 뭐 원금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배 늘어났죠. 3배에서 2배. 그쵸? 1.5배. 이건 2배. 현재는 뭐 보증금은 부모님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부모, 그쵸? 부모가 살았는데 왜 대습상속이지? 이게 결국은 자기 와이프, 처가 쪽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의 재산을 처가 이제 사별을 했는데 그 처의 재산을 처의 이제 그 상속인, 피상속인 어머니나 이제 이모 그쪽으로부터 상속받은 거를 대신해서 이제 상속받게 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그 보고서의 마지막 항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크게 이해할 건 없고요. 이제 특이한 사안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2009년 이제 이분은 아까 2019년에는 재혼 배우자가 이혼한 거고요. 원래 이제 2019년 그러니까 병원이 안 좋아지고 초혼 배우자가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2016년경 해외에서 체류 중
이제 재혼을 했는데 3개월 동거했습니다. 2017년경 채무자가 귀국하면서 별거가 되었고 2019년 1월경 귀국하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채무자는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2019년 6월에 이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한 겁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과 부인권 행사. 배우자가 2009년에 3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2016년 2월 12일, 그러니까 채무자가 재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혼하면 원래 상속을 안 받죠. 대습상속도 없습니다. 근데 재혼하기 전에 2016년 2월 12일 날 배우자 이모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부존재했습니다. 이모가. 그래서 이모의 형제인 장모님이 그 배우자의 엄마죠. 장모가 상속받아야 상속했으나 장모가 이제 먼저 사망을 한 겁니다. 장모가 가장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모가 돌아가시고, 아니, 배우자가 죽고 이모가 사망한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았으며, 배우자의 엄마가 장모가 먼저 죽었으니까 배우자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를 이제 대습상속이죠. 이모를 대신해서 이모의 상속분을 엄마를 대신해서 받은 거죠. 장모를 대신해서. 근데 그 배우자도 2019년 3월 13일 사망하였으므로 결국은 채무자와 아들 둘이 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또다시 대습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습상속이 2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 특이한 사안이지만 뭐 일반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부동산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경기도 연천하고 철원, 우리 경원선 있죠? 한탄강 쪽, 그쪽 라인에 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48필지. 근데 이제 채무자는 상속 후 7개월 후인 2016년 9월 8일 채무자의 지분 441분의 12, 2.7%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남에게 증여했죠. 이게 사행이죠. 채무자는 동업분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졌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여 아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하려다가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무자의 세금이 3억 1천만 원이 체납되어서 이걸 변제 후 종결을 했습니다. 이 69억, 아까 70억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한 7천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로는 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공시지가가 한 5,700인가 그랬고요. 시가로는 한 1억 이상 갈 겁니다. 1.5배에서 2배. 근데 아직 여기가 이제 그나마 뭐 개발하기가 힘든 지역이죠. 나중에 통일되면 모를까. 지금은 군사분계선, 휴전선 인근입니다. 사실은 민통선하고도 좀 겹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땅을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이게 남북관계가 풀리거나 뭐 이렇게 좀 해빙이 되면 또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가격은 한 1억 정도가 넘는데 좀 할인해서 빨리 7천만 원을 받고 환가를 포기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 그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대습상속이 문제되는데 이거는 2번 대습이 됐다는 거, 그렇게 좀 특이해서 소개해본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